분명 예전보다 덜 먹는데 왜 살은 더 찌고 몸은 자꾸만 무거워질까요? 예전보다 숨이 자꾸만 차고 점점 움직이는 게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주변에서는 그냥 나이살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함이 깊어지고 잠은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식사량은 줄었는데 뱃살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몸무게는 점점 늘어만 갑니다. 이건 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몸 안에서는 대사도 호르몬도 면역까지도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대전에서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의사 김우민입니다. 저 역시 같은 나이 또래로서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겪는 변화와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진료실에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몸이 자주 붓거나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아 힘들다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누구도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았던 갱년기 이후 나이살의 진짜 원인을 짚어드리고 먹어도 살이 덜 찌는 몸으로 바꾸는 방법, 쉽게 지치지 않고 피로를 줄이는 실천법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살이 빠지지 않는지, 왜 자꾸 붓고 피곤한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명확한 이유와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듣기만 하셔도 병원비, 약값, 건강식품 비용 등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 팁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64세 이숙희 어르신은 최근 몇 달 사이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도무지 설명이 안 된다며 진료실 찾아오셨습니다. 예전엔 하루 한 끼만 건너뛰어도 어지럽고 허기가 심했는데 요즘은 식사량이 줄어들어도 배가 고프질 않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답답하고 불편하다고 하셨죠. 움직임도 점점 줄어들었고 요즘은 집안에서 간단히 정리만 해도 숨이 턱 막히고 금세 피로가 몰려온다고 하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괜찮다는 말을 들었지만 몸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살은 늘어나고 기운은 자꾸 빠지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그 상태가 몇 달씩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다 나이살 때문이겠죠? 나이 드니 그냥 원래 이런 거겠지 싶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나이살이 아닙니다. 지금 어르신의 몸에서는 에너지 대사를 관장하던 몸속 엔진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기초 대사량은 떨어지고 근육은 줄어들며 호르몬의 균형은 깨지기 시작했죠. 단지 나이살이라는 말로 넘기기엔 그 안에 담긴 신호는 너무나도 뚜렷하고 위험했습니다. 정말 이게 단순한 살의 문제일까요? 사실 이숙희 어르신처럼 조금 먹어도 살이 찌고 자주 붓고 피곤하며 숨이 차고 기운이 떨어지는 변화는 단순한 나이살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살이 찌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는 몸의 전체 시스템이 조용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몸의 균형을 잡아주던 호르몬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중요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방이 허벅지나 엉덩이보다 복부 쪽으로 집중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배부터 나오고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기초 대사량도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하루 2000칼로리를 태웠지만 60대가 되면 이 수치가 1400에서 1500칼로리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즉, 예전과 같은 양을 먹어도 남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고 살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근육의 감소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갱년기가 지나면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들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결국 근육이 줄고 대사 속도는 느려지고 호르몬은 흐트러지고 지방은 계속 쌓이는 살이 찌기 쉬운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의 에너지 순환이 망가지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고 피로 물질이 몸에 남아 아침에도 개운하지 않고 금세 지치는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단순히 살이 찐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호르몬, 대사, 근육, 면역, 이 핵심 축이 동시에 약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같은 고민으로 진료실을 찾았던 66세 박정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 역시 뱃살이 빠지지 않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는 말씀을 하셨죠.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검사 결과를 보면 기초대사량은 기준보다 20%가량 낮았고 근육량도 평균보다 15% 가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운동이 아닌 대사회복이라는 방향으로 딱 3가지만 권해드렸습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 늘리기. 하루 2끼만 드시더라도 삶은 달걀이나 두부, 콩류 반찬을 꼭 포함시키기. 둘째, 하루 20분 걷기. 속도를 내기보다 리듬 있게 호흡하며 걷는 것이 목적입니다. 셋째, 밤 10시 이전 취침하기. 호르몬 리듬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늦은 시간 스마트폰이나 TV 사용 줄이기. 정말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라 어르신도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3주 만에 체성분 검사를 다시 해보니 근육량은 소폭 증가했고 복부 지방 수치도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몸은 내가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의 식사와 잠자는 시간, 걷는 습관처럼 작은 것들만 바꿔줘도 몸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몸을 다시 회복시켜보겠다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정말 나이살이 내 몸을 망가뜨릴 만큼 건강에 위험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보기 싫은 살이 아니라 몸속 장기와 혈관, 뼈, 심지어 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신호라는 사실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첫째, 복부 지방이 많아질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진다는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지방이 엉덩이나 허벅지보다 복부와 내장에 집중되면서 혈관 염증과 고지혈증 위험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둘째, 폐경 이후 내장 지방이 15% 증가하면 고혈압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미국 심장학회의 대규모 추적 연구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체중이 비슷해도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혈압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만성질환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셋째, 근육량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은 4배, 골절 위험은 2.6배 증가한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노화 관련 보고서도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을 지지하는 기둥이기 때문에 조금만 줄어도 허리 통증, 무릎 불안정, 균형 장애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나이살은 단순히 살이 찐 것이 아니라 몸의 기초를 무너뜨리며 심장, 혈관, 근육과 뼈, 면역과 에너지 대사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화입니다. 특히 근육은 줄고 지방만 늘어난 상태를 의학적으로 근육지방역 전쟁이라고 부르며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위험 상태로 세계적으로도 경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일상에서 무엇을 바꾸면 이 위험한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단순히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 간식, 그리고 움직이는 습관을 지금 몸에 맞게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식사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많이 안 먹어요. 양을 줄였는데도 살이 안 빠져요. 하지만 갱년기 이후에는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이 필요한 건 적게가 아니라 제대로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근육을 유지하고 대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2끼만 드시더라도 삶은 달걀, 두부, 콩 반찬, 생선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을 꼭 곁들여 주시고 흰쌀밥보다는 잡곡밥과 채소 반찬을 함께 드셔야 포만감과 영양 균형을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건강식에 대한 오해입니다. 요즘은 샐러드만 먹어요, 살 빼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샐러드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해지고 근육이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살은 더 잘 찌는 체질로 바뀝니다. 샐러드에는 반드시 닭가슴살, 삶은 달걀, 두부, 연두부 같은 단백질 식재료를 꼭 곁들여야 대사를 유지하고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매 끼니에 근육 재료가 있어야 몸이 살찌지 않고 순환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간식 습관입니다. 끼니는 줄였는데 속이 허해서 떡이나 빵, 과자 같은 걸 조금씩 먹어요. 하지만 이런 간식들은 탄수화물과 당분 함량이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남는 에너지가 바로 지방으로 쌓이는 주범입니다. 떡이나 빵, 과자나 과일 주스 같은 간식은 겉보기엔 가볍게 먹는 것 같아도 대사 기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간식을 꼭 드셔야 한다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가는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면 삶은 달걀 1개, 무염 견과류 1줌,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 소량, 구운 고구마나 단호박 조각처럼 당분은 낮고 영양은 풍부한 간식이 좋습니다. 이런 간식들은 살로 바로 쌓이지 않고 몸의 에너지 순환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속을 편안하게 채워주는 간식입니다. 네 번째는 움직임 습관입니다. 요즘 날이 더워서 움직이기가 귀찮아요.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니까 그냥 집에만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생활은 몸의 순환을 막고 갑상선 기능과 대사 속도 모두를 떨어뜨립니다. 결국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제 안에서 천천히 걷기, 제자리 다리 들기, 팔 흔들기 같은 가벼운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시작 전엔 미지근한 물 1컵으로 속을 먼저 깨워주면 몸이 더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이처럼 갱년기 이후의 몸은 예전처럼 먹고 예전처럼 쉬는 거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덜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다르게 먹고 다르게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나이살은 단순히 보기 싫은 살이 아닙니다. 그건 내 몸이 바뀌었다는 신호이자 지금부터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변화에 맞춰 근육을 지키는 식단을 바꾸고 움직임을 되살리는 생활을 시작하신다면 나의 몸은 분명하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보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식사법, 간식 팁, 걷기 습관 중 단 하나라도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부터 단 10분이라도 내 몸의 대사를 다시 깨우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몸은 여러분의 결심을 반드시 따라와 줍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일상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쉽고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